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확인 테스트 안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제 보기에 종합반이든 단과반이든 특히 단과반에서는 필수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확인 테스트는 존재해야 됩니다. 왜 확인 테스트가 필요한지, 확인 테스트가 어떠한 구성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제 확인 테스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테스트의 목적 1번 수업 내용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 테스트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확인 테스트를 위해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 테스트가 전 시간, 그 전주에 배운 내용을 테스트하는 경우, 즉 이런 확인 테스트는 수업 전에 주로 이루어지는 확인 테스트예요. 확인 테스트가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고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수업 내용 복습은 보통 전주에 있었던 것을 수업 직전에 보는 확인 테스트에서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수업 내용을 사실 아까 이거 찍었는데 화면 잘못돼가지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아까 잘 되는데 지금 잘 안 되네요. 수업 내용을 복습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복습해라, 복습 중요하다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시험 본다? 그러면 해요. 시험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습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의 확인 테스트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수업을 위한 예습으로서의 어휘 암기. 이거는 보통 내신 대비 기간에 특히나 중요한데요. 내신 대비할 때 학교 교재에 있는 단어를 암기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거와 수업 들을 때 아무 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 듣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애들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게 본문에 있어. 나 이거 알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이거 하고 나 이 단어 모르는데 이 상태에서 수업 듣는 건 확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습을 시키기 위한 어휘 암기를 시킬 때도 확인 테스트가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 수업에 대한 확인 테스트라고 하면 이번 주에 뭐 교과서 5가 나간다라고 하면 전주에 5가의 단어를 미리 주는 겁니다. 한 주 전에. 그걸 주고 한 주 동안 외우고 와서 시험 보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 외우는 과정에서 단어 못 외울지라도 상당 부분 외워질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수업 들으면 봤던 단어들 나오잖아요. 수업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질적 실력 향상을 위한 어휘 암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내신기가 아닐 경우는 보통 3번에 주안점을 둔 단어 암기가 이루어지고요. 확인 테스트는 이런 암기도 시키기 위해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200개 단어 주고 막 300개 단어 준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3번이죠. 2번을 그렇게 주지는 못하죠. 3번으로 본질적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휘 암기 용도로 다 주시고 그렇게 한 200~300개 주는 선생님들 중에 또 200~300개를 확인 테스트를 보는 분들도 계세요. 다.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냥 표본 뽑아가지고 200개면 20개만 뽑아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확인 테스트 보는 시간도 또 중요한 거라. 그죠?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200개를 다 보아버리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테스트의 목적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확인 테스트의 목적에는 나중에 뭐 학부모님들과의 상담 목적, 상담을 위한 자료로서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성적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거로서도 쓰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도 처음에 제 확인 테스트 기준 커트라인이 이제 12점인데 12점 이하는 남겨버리거든요. 근데 그 12점을 못 봤던 학생들이 초반에 점점 12점에 근접하다가 12점에서 왔다 한 번은 뭐 집에 갔다 한 번은 남았다가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에는 어떠냐면 1년이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16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0점 만점에 16점까지 올라가서 실력 많이 늘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확인 테스트 분명히 이 효과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제 강의 확인 테스트 예시입니다. 보통 테스트 시점은 수업 시작 20분 전 또는 수업 끝나기 20분 전, 15분 전에 많이 봐요. 수업 시작 20분 전에 보는 거는 뭐 구문 특강이라든지 이런 특강일 때는 보통 전에 많이 보고요. 그리고 내신 수업에서는 수업 끝나기 15분 전에 많이 봅니다.
테스트 시간은 언제나 15분이고요. 문항 개수는 언제나 20개입니다. 제 확인 테스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문 특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어휘 7문항, 그다음에 3문항 수거로 되어 있는데 어휘 7문항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아이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서 그 주관지에 넣어주고 그 주관지에 넣어준 것 중에서 7문항을 뽑아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단어 주고 뜻쓰기 이런 거 안 시켜요. 무조건 예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그 문장, 뭐 부교재에 그 문장이 들어가서 그 문장 속에서 단어 의미를 묻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그 문장에 더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구문 특강 시점, 내신 기간에는 이게 없고 그냥 어휘 통짜로 10문항을 내버리는데 내신 교재, 부교재에서 이거는 이제 특강 시점이니까 이것도 다 실력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수고 3.0이라는 게 제 책인데 수고 3.0에서 3문항씩 뽑아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숙제로 30개 중에서 13문항을 본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 30개 중에 3문항이면 보거든요. 10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훨씬 많은데 요거 반드시 봅니다. 수거가 좋은 게 단어는 의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내가 외운 단어의 뜻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수거는 그냥 외운 대로 바로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수거가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거가. 그래서 저는 수거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을 이게 구문 특강이니까 구문을 한 7문항 정도 넣는데 뭐 해석을 시키기도 하고 영작을 시키기도 하고 배열을 시키기도 하고 뭐 서술형에서 나올 만한 것들도 여기서 시키고요. 그리고 뭐 빈칸을 채우기를 시키거나 단어 적절한 단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면 틀린 거를 고쳐라라고 시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 막 내요. 7문항 대부분 다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은 극히 드물어요. 존재하긴 하지만. 그리고 독해 3문항은 뭐냐면 독해 지문 하나를 놓고서 거기서 3문장을 뽑아서 3문제 하나를 내서 출제해서 아이들 시험 보게 합니다. 이거는 보통 과제집에 독해 그 숙제가 한 25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5개 지문을 복습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확인 테스트 쓰기도 하는데 이 25개를 복습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 25개를 다 복습하지 마. 내가 수업 하나를 집중해서 해줄 거야. 그 집중해서 하는 것만 뽑아서 복습해. 대신에 그걸 숙달시켜야 돼. 확인 테스트 때 나오거든. 그런 식으로 더 시키면 아이들이 붙잡고서 계속 확인 테스트를 위해서 그 지문을 반복해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아무래도 더 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제 확인 테스트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신 때는 좀 달라집니다. 내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문항 싹 다 그 내신 교재 부교재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통합으로다가 나오는데 보통 뭐 부교재에서 확인 테스트를 낸다고 하면 부교재 뭐 오늘 9지문이 나간다라고 하면 9지문에서 10문제를 뽑습니다. 그 10문제는 수능형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뭐 내신형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주관식, 빈칸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다가 정해진 거 없이 그 지문을 볼 때마다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냅니다. 확인 테스트를 절대로 저는 조교한테 만들려고 시키지 않습니다. 1번은 조교시켜도 돼요. 근데 2번, 3번은 조교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다 만듭니다. 바빠요. 이런 거 다 만들려면 바쁩니다. 그래서 조교를 1번이라도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대신 해주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한 1시간은 세이브되는 느낌이에요. 이거 만드는데 한 2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확인 테스트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적 처리 후 문자 발송하는 겁니다. 성적 처리 후 문자 발송을 안 하면 어머님들한테 전화 와요. 우리 애 요번에 확인 테스트 성적 알았습니다라고 따로 문자 옵니다. 그럴 정도로 예민하셔요.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문자 발송이 가장 큰 쓰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부모님과 상담할 때도 이 확인 테스트 성적 보면서 추이 보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아이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지가 확인 테스트 성적이 제대로만 기록이 되면 확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 이하의 아이들은 남겨서 보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하의 아이들 남겨서 보충 실시하는 이유는 뭐 아이들 학대를 위한 건 아닌 거 아시죠?
어차피 학원 다니는 게 성적을 높이기 위한 건데 왔다 갔다만 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 하나라도 공부를 시켜서 점수 1점이라도 올리게 만드는 게 학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충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왜 빈곤도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 중에서 상대적 빈곤이 더 가슴 아픈 것처럼 이 친구들은 나보다 먼저 가는데 10분이라도 내가 늦게 가면 그거 진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이들 어차피 점수 올려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에 12점 이하의 학생들 무조건 남깁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는 많이 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에 적응도 하고 실력이 올라가면 나중에 안 남아요. 처음에는 20점 맞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제 확인해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한 명 정도 20점 맞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이게 한 2년 되니까 아이들이 20점 맞는 애가 막 6명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목적은 뭐냐면, 결과 활용은 뭐냐면, 특히 이제 공부 좀 하는 학생들, 영어 좀 하는 학생들이 3번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 맞지 못하고 하나 딱 틀렸을 때 아이들 그 틀린 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갈 수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채점까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확인 테스트를 만약에 수업 전에 보면은 쉬는 시간에 확인 테스트 결과 나와서 볼 수 있고요. 확인 테스트 수업 끝날 때 보게 되면은 아이들 끝날 때 보고 나서 집에 바로 안 갑니다. 자기 성적 확인하고 가요. 나 뭐 틀렸는지까지 확인하고 갑니다. 그 커트를 넘길지라도. 그래서 확인시키는 거, 이걸 통해서 진짜 잘못 생각한 거라든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확인 테스트는 이렇게 쓰임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쓰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합반도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종합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확인 테스트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인 테스트가. 단과라면 어차피 단과는 보통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 확인 테스트가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 지루함을 없애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공부를 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지만 확인 테스트가 만약에 30분을 넘어간다고 하면 애들도 지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15분에서 20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딱 15분 보고 그 확인 테스트 먼저 보게 되면 이제 5분에 남는 시간은 또 과제를 또 채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딱 하고 20분 하고 그 다음에 3시간 수업 쫙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20분 전에 항상 시작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오늘 그 확인 테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강사분의 요청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효과적이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선생님들 각자가 자신들에게 맞는 확인 테스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확인 테스트 만드셔서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관찰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 역시 중요한 공부 시간입니다. 테스트가 아주 효율적인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